네,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에 있다의 윤상보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헤드라인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독립언론 IM피터 뉴스의 임병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준비하신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볼 텐데 99%를 날리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도가 이제 그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 교육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내년에부터는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돈이요. 예. 제주가 이제 전국 고교 무상 교육을 시작한 게 한 2018년이고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 제주도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입학금, 수업료, 이제 교과서 구매비 등을 한 학생당 연간 한 16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예. 이걸 이제 통 틀면은 연간 한 220억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제 도교육청이 한 47.5%인 한 100억 원을 예. 그리고 이제 교육부와 제주도가 이제 나머지 120억 원을 계속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교육부가 내년도 이 고교 무상 관련 예산을 99%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예 그 고교 무상 교육 예산을 예. 배정을 하지 않은 거죠. 정부 예산을 지금 배정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도 아니고 99%는 또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고교 무상 교육이 그러면은 이 돈이 부족해서 종료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관련 예산을 99%나 삭감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일단 이 정부가 고교 무상 교육을 이제 실시할 수 있는 이 법안이 있는데요. 이게 예. 이제 2019년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입니다. 예. 이 특례 조항에 따라서 2024년까지 이제 5년간 무상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47.5%를 이제 부담을 해왔는데 예. 이 특례 조항이 올해 12월에 일몰이 됩니다. 한시 조항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을 아예 잡아놓지 않은 거였거든요. 예. 제주도의 경우 그러니까 보통 올해가 예산만 한 93억 원인데 이 예.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제주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이 금액을 이제 중앙 정부 대신 충당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고교 무상 교육도 이제 중단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제도가 시행될 때는 앞으로 영속적으로 운영이 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대부분 하셨을 텐데 그렇죠. 이게 한시법이었었고 그걸 또 연장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의지 문제잖아요, 사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당연히 무상교육으로 알고 진행을 해왔던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도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지난 10월 말에 전국 시도교육감 이 협의회에서 국회에 모여갖고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예. 이 특례종을 좀 계속 연장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법안도 이미 이제 제출이 된 상태인데요. 예.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가 뭐 공천개입 의혹이나 이런 김건희 특검법으로 지금 굉장히 여야가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쁘죠. 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은 국회 문턱을 올해 안에 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1월 1일부터는 아예 이 특례 조항이 연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일단 도교육청은 이제 자체 예산으로 계속 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이럴 경우 뭐냐면 다른 예산을 갖다가 이제 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제 2027년도 이제 도내 일부 학교를 지금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항상 학교마다 나오는 이 화장실 개보수나 그다음에 교실 뭐 개선 사업 이런 것들도 진행이 힘들어진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김강수 교육감은 이 동생들 바깥 빼서 형들 용돈 준다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예. 지난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이 48조라고 합니다. 연간 100억 가량의 이 제주고교 이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해놓고서 예. 이 아이를 더 많이 낳으라고 하면은 이 말을 우리 도민들이 공감할지 참 어려워 보입니다. 예. 각 지방 교육청들도 지금 난감한 상황이겠네요. 써야 될 돈들은 많은데 그렇죠. 정부에서 내려오던 예산이 안 내려오면은 하던 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자체 예산 돌리면 또 다른 데 돈을 못 쓰고 예. 지금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좀 빨리 추진을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헤드라인 살펴보죠. 이번에도 돈 얘기인데 7조 5,783억 원을 들고 오셨습니다. 네. 예산 얘기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제주도가 이제 도의회에 총 7조
1조 5,783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예. 이건 한 전년 대비 한 5.1% 증액한 규모라고 합니다. 일단 제주도는 뭐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좀 활력화를 위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 가운데서 뭐 재정 지출을 확대했다 이렇게 발표는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제주도가 이제 특징적으로 예산안에 이제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경제 활력 지원이나 복지 안전망 고도화, 뭐 제주 가치 극대화, 그다음에 녹색 성장 대전환, 뭐 예. 일상이 행복한 삶,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분야별로 보면은 환경 분야가 좀 예산이 좀 많이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 한 1,067억 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 사회복지 분야도 한 937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도 좀 대폭 강화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시설 개선이나 경영안전 융자 지원이 170억 원에서 345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탐난전 되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탐난전 이 포인트 적립이 있는데 예. 이 지원도 9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 세수 펑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제주도는 오히려 올해보다 5.1% 늘어난 규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세수 결손이 제주 예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정부가 지난 9월에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봤냐면 총 수입이 651조, 총 지출이 677조. 수입보다 지출이 많죠. 예. 네, 뭐 세수 결손이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정부 전망 기준 계속 30조 원의 어떤 세수 결손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제주도 예산안을 보면 국비가 전년도 대비 한 12.5%인 한 2,288억 원이 늘어나서 역대 최대치인 2조 659억 원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다 반영이 되면 참 좋겠는데 네. 제가 국회에서 발간한 정부 2025년도 예산안 이 총괄 분석안 보고서가 있거든요. 예. 여기 보면은 이 지방 균형 발전 사업 항목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제주랑 세종에 361개 사업 한 2조 1,537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이게 성과 평가가 좀 안 나와 있다. 그래갖고 요거를 성과 계획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예. 이 말은 이 세수 결손으로 지금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렇게 성과가 좀 나오지 않는 사업들을 축소나 삭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평가를 통해서.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앞서서 우리 국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은 다 국비로 이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삭감될지는 아직까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주처럼 자체 세수가 좀 적은 곳에서는 정부 지원이 좀 절실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잡혀 있는 예산상으로는 다행인 면도 있지만은 이게 확실하게 올 건지 아닐지는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요, 보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쪽지 예산이라고 그래서 이제 예. 그 연말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막 예산안 달라고 막 그러는데 예. 뭐 예산안이 다 통과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많이 삭감이 됩니다. 조정이 좀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난주에 저희가 좀 다루긴 했었는데 제주 민생토론회가 얼마 전에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각종 정책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지난주 저희가 토론회하면서 한 5천억 원 뭐 상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윤 대통령이 제주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린 수소 실증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2026년까지 한 56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산업통상부 자료를 보니까는 올해 이제 그게 한 103억 원이었던 이 실증 산업 그 예산이 예. 한 75억 원으로 한 25% 정도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매칭 사업비도 한 318억 원에서 한 294억 원으로 줄었는데 예.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게 참여 기업과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이 예산을 일부 조정을 했다고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홍보할 때는 뭐 5천억 그다음에 뭐 500억 투입하겠다 이게 예, 좀 예. 앞뒤가 안 맞지 않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번 예산안이 사실 민생경제 회복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내년엔 좀 희망이 보일까요?
일단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3분기인데 0.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지금 제주도에도 계속 미치고 있는데 뭐 기업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현장 체감 경기에 대해서는 예. 전망 지수가 정말 암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대선도 지금 뭐 영향을 많이 끼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지금 물가는 높고 예. 소비는 줄어들고 그러면서 제조업 생산이나 건설 뭐 기업 동향은 점점 나빠지고 또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뭐 정부와 제주도의 어떤 이런 미생경제 예산이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일단은 내년 경기가 올해와 좀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뭐 가뜩이나 힘든 도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 같다는 걱정이 벌써부터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치관의 차이가 예산에 반영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와는 좀 다른 기조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세수 부족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민생 경제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정부의 역할을 좀 강조하는 측면들도 좀 많이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잘 배정이 될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막상 그 예산안이 완전히 확정돼봐야 또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통장에 꼽혀와야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임병두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슈 헤드라인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반영해서 다음 축제 때부터는 탄소 배출, 산불, 생명체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오름 블록티는 볼 수 없게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걸려갖고 3년째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별로고 왔어요. 근데 지금 또 오늘 불을 못 논다 그러니까 사실 아쉽기는 하지만 대시풍속 들풍 축제를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전제하에 마을 주민 여론과 제주 도민의 민의가 반영된 조례로 담아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이번엔 이슈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순애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께서 함께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 다룰 주제가 들불 축제인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의원님과는 예전에 한번 관련된 토론을 좀 한 적이 있었고 최근에 도의회에서 심의했던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다들 이제 그 불은 안 붙인 줄 알았었는데 그동안 나왔던 내용으로는 지금 의회에서 들불 축제를 현행대로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청구 조례안이 발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의회 본회의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일단 좀 의원님께 설명 부탁드릴까요? 들불 축제가 27년 동안 24회에 걸쳐서 추진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녹색당에서 왔지만은 녹색당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 수기형 정책 개발로 인해서 들불 축제에 대해서 이걸 하느냐 마느냐 네. 이것을 논란이 있었는데 그 원탁회의 과정에서 이것을 들불 축제 그냥 불을 붙이는 콘텐츠를 없애고 예. 다른 콘텐츠 방법으로 해서 불을 붙인다는 게 제주시장의 그 당시 제주시장이 발의를 해서 했습니다. 예. 그런데 들불 축제 개최 장소인 봉선리 주민을 대표해서 많은 그 들불 축제를 지속하길 원하시는 지속하기를 분들. 원하는 분들이 주민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예. 예. 그것은 뭐냐면은 들불 축제를 콘텐츠를 없애지 말라. 그래서 들어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법률 검토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게 집행기관에서 어떻든 들불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조례의 근거를 뭐 예. 근거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긴 하는데 예. 이 행정시장 도지사가 예. 들불 축제를 계속 추진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어떤 조례를 개정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초 지역 주민들은 콘텐츠를 불을 붙이도록 예. 그 어떤 절대 규정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제성을 부여하는 조례였지 당초에는.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주민이 발의가 돼 있지만은 예. 양해를 구해 가지고 들불 축제 이 시행자가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하고 안 하는 것은 그 시행자에게 맡기는 게 좋다. 즉 도지사의 책무로서. 그래서 예. 임의적 규정으로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행정시장이 또 도지사가 불이 위험성 때문에 예. 이런 그 콘텐츠를 없애겠다. 안 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들불 축제를 창안하신 신철주 군수님처럼 예. 불을 붙이고 싶다 할 때는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예. 두 가지 양면성을 띠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일단 그 불 놓는 행사를 없애기로 한 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이 행사는 좀 계속 지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네, 요구가 있었고 그게 주민 발의로 좀 이어진 것이고 도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당초 이제 주민들께서는 아예 도지사의 책무로 강제 규정을 해서 행사를 하도록 원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행사는 하되 예. 그 불을 놓거나 말거나 그 상황에 따라서는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조례의 핵심이 조례의 되는 거죠. 핵심이다, 이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애초에 그 논의의 출발점은 녹색당이었었거든요. 이 지금 시대 상황이 과연 이렇게 대규모로 불을 놓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요구하신 대로 수기형 원탁회의가 진행됐고 그다음에 이게 불 없는 행사 쪽으로 결론이 나다가 지금 다시 또 이런 그 반전이 일어났는데 네네. 지금 주민조례가 발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게 들불축제를 지금 저희가 폐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불축제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블로키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법적인 위법성이라든가 아니면 기후위기 시대에 사실 오름 전체를 태우는 것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가진 축제를 하겠다라는 게 제주시의 입장이었었고 사실 예. 그게 원탁회의의 그 결론. 권고 사항이었었죠. 이게 축제를 유지하면서도 그러니까 생태적 가치라든가 정통적인 측면이라든가 주민 참여의 측면들을 충분히 그 과정 안에서 녹여내면서 축제를 계속하라는 게 권고 아니었었고 예. 그거에 따라서 제주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시민 참여단을 통해서 이 축제의 형식에 대해서 계속 많은 논의를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그 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었는데 저는 이 들불축제 이번에 그 조례안이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우선 그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 불을 놓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지금의 축제에서도 뭐 달집 태우기라든가 이런 상징적인 어떤 그 작은 그 상징적인 행사들은 하겠다라는 게 좀 들어가 있는데 예. 그러면은 지금 위험성 때문에 오름 태우는 거는 지금 뭐 원탁회에서도 권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제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근데 또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이게 뭐 산림법의 어떤 위법 사항이라든가 도지사 허가가 없으면 사실 이게 불가한 거기 때문에 허가의 사항으로 되게 임의 규정으로 넣어놨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저는 그 의미 자체가 실질적인 의미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런 구체적인 축제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의 모든 그 축제를 원하시는 그 지역에서 다 이 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라는 조례를 다 만들 것인가? 이런 그 질문을 제기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그 축제에 대한 어떤 지원 조례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예. 시흥에 보니까 갯벌 축제인가 갯걸 축제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지원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 그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이 축제의 어떤 취지에서부터 준비위원회에서부터 그 이후의 평가와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축제했는지에 대해서 그걸 공개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축제에 대한 어떤 규정들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예.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조례면서도 단순하게 우리 축제 지원해줘. 예. 이러한 약간 저는 우김성 그런 조례라고 저는 봐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네. 이게 주민들께서 좀 굉장히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주민발의라는 그 형식을 네네. 통해서 지금 발의가 된 건데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데 이걸 꼭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마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그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안에 상징적인 축제가 사실 사라진 게 아니지만 예. 이게 어떤 작년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의 어떤 그 상실감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축제가 사라진 게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름이 불타는 그런 어떤 그 형식, 가장 중요한 형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예.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그 모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어떤 그 형식으로 구현해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전체적인 가치와 맞춰서 이거는 그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또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예. 축제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이 들불축제 자체를 완전히 폐지한 것들도 아니고 그 이후에 사실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축제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과정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그 조례안을 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그 기후기 시대라든가 아니면 그 산림에 어떤 불을 놓는 것이 예. 위법인 상황에서 이거를 도의회는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인가는 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 좀 여쭙도록 하죠. 그 우리 김정혜 운영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들불 축제 콘텐츠를 없애게 된 배경이 굉장히 이게 이 조개모령이 했다. 그 왜곡을 시켜놨다. 도민의 이견을 저는 우선 그 판단해 가지고 이번에 감사위원회에다가 특별 감사 요구를 돼 있습니다. 우리 이회에서 특정 감사 요구하셨죠? 특정 감사를 돼 있는데 그 왜 이런 말이냐면은 어떤 그 정책 수기형 정책 개발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 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주시장이 뭔데 들불 축제를 콘텐츠를 없애냐 이 말이에요. 도지사의 거기서- 사무를 위임한 부분이 그 지금 이게 그걸 떠나가지고 예. 왜냐하면은 도지사가 원탁 회의 방법에 의해서 들불 축제 존폐 여부를 결론을 짓도록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의 결론은 들불 축제를 해야 된다는 게 저 유지 쪽이 다 이 원탁 회의라든지 예. 그 다음에 여론조사까지도 했어요 이게. 그래서 다 그 과반 이상이 찬성을 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법적인 문제라든지 네.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정을 할 때.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합법적이를 못하니까 예. 주민들이 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 조례를 예. 만들어서 들불 축제를 유지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됐으면은 도민들도 동의를 하고 저남직이 이걸 동의를 해요. 예, 예. 그렇지 못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 권고사항이다. 권고사항에 누가 냅니까? 거기 운영위원들이 권고사항 참여도 아닌데 그 사람 권고사항 낼 수가 있나요? 나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다가 감사위회 차원에서 예. 도민들이 이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 이게 제대로 가는지 이걸 한번 이번에 감사를 특정 감사를 요구하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 또 도민들도 이건 이상하다 이거예요. 들불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없애고 들불 축제를 안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해석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네, 네.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죠. 일단 그 원탁회의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네. 여론조사 나왔던 것은 들불 축제를 유지해야 한다가 56.7%, 들불 축제를 폐지해야 한다가 31.6%가 나왔었고 유보가 11.7%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탁회의에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서 결론을 내게 되는데 9월 19일 나왔던 결론이 뭐냐면은 들불 축제 유지하는 게 50.8%, 그다음에 들불 축제 폐지가 41.2%, 유보가 8%로 나왔는데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지금 유지가 더 높게 나왔는데 네. 이 의견 권고한 대로 가서 그 제주시장이 실행을 해야지 왜 거기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느냐라는 그러니까 취지신 거잖아요. 시장은 그 들불 축제를 개최는 하지만은 예, 이 도지사가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결과를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면은 보고를 하고. 도지사가 그에 따라 가지고 이거 불이익 위험성이 있으니까 예. 한번 다시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해봐라. 예, 예. 이렇게 한 거는 문제가 다릅니다. 결정한 예. 것은. 그런데 제주시장이 권고사항이다 이것을 권고사항이 어떤 권고사항이냐 누가 만들어내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절차적 문제 얘기하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원탁회의 결론도 들불 축제 유지 쪽에 더 높았던 것 아니냐라는 그렇죠, 그렇죠. 말씀이신 거고 근데 해석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위원회에서는 원탁회에서 진행된 어떤 그 다양한 토론 내용들을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예. 사실 이게 그 폐지, 들불 축에 완전히 폐지한다라는 게 50%가 살짝 넘었고, 다른 그 나머지 분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폐지가 아니라 계속 지속하자는 유지, 게, 예. 유지하자는 게 그 과반수가 살짝 넘었고, 나머지 분들은 아예 폐지하거나 유보하자라는 입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여기서 들불 축제에서 불로키를 없애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으면 예. 훨씬 더 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기존에 내려왔던 들불 축제를 폐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참가단들도 그러니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유지는 예. 하자라는 그러니까 토론이 이뤄졌었고, 잠깐만 듣고 그리고 얘기할까요? 그 예, 토론 안에서도 많은 그 참가자들이 사실 불로키가 계속 지속되는 거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예. 유지는 하자라는 의견 안에서는 이 불로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우려들은 예.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 안아서 위원회가 그렇다고 하면 들불 축제는 하지만 생태적인 가치와 주민 참여를 담보한 이런 축제로 좀 거듭나라라는 권고를 한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걸 시장이 뭐 폐지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월권이고 위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 같은 경우는 도지사로부터 3월 위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제주시에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블로킹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제주도에서 도지사님께서 아니다, 그건 위법이다, 내 권한을 뭐 넘어선 것이다라는 표현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제주시의 결정을 아니, 어느 정도 도지사한테 보고 존중하고 자체가 안 됐어요.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거, 보고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런 결정 자체가 다 알려진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도지사가 아니다, 들불축제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한 번도 표명을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불축제 조례안에 대해서도 도의 입장은 뭐냐 하면 이게 산림법을 위반하는 그런 이렇게 그 위법적인 요소가 있기 예. 때문에 이 조례안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답이 왔잖아요. 저는 이것이 다 그 제주도의 어떤 그 입장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예, 예. 그 뭐냐면은 권고안을 도출해서 그걸 따르려면은 그 우리 정책 개발 방법을 바꿔야 돼요. 우리 세 가지가 있는데, 시민 배심원제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그 정책 권고안을 도출했다면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 도지사는 원탁회의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 원탁회의는 뭐냐? 이것은 이해관계자 참여 토론에서 합의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합의 도출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산림법 위반이라는데, 이런데 산림법에 위반이 있으면 이게 사전에부터 검토가 된 거예요. 그래, 이 정책 개발, 수기형 정책 개발을 할 때 이 논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예 산림법,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들불 축제는 없애야 된다. 콘텐츠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번 도지사도 우리가 이견을 물었어요. 도지사에. 물으니까 산림법, 상위법 위반이 소지가 있다. 예. 막연하게 그렇게 왔어요. 어떻게 행정이 이런 대축제를 가져가지고 도지 행정 공무원들이 그렇게 임의적인 판단을 하느냐. 우리도 사전에 도의회에서도 판단을 해서, 우리도 변호사들도 다 있거든요. 사전에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도지사가 그 권한은 이 산림법에 이 산림 허가, 그 화입 허가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인데, 지금 법이 바꿔진 이전에 예. 운면장 위임된 상이 그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보니까 운면장이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지사가 허가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만 하면 불을 붙일 수가 있다. 이게 우리 법률 전문가들이 현행 산림법 안에서도. 예, 산림법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조금 이제 틀린- 양쪽으로 가고 있는 것 예. 같아서 네. 아까 그 제주시장의 그 절차적 좀 하자 문제 얘기하셨었는데 예, 그 그렇죠. 부분은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예, 하고요. 예, 예. 이미 특정감사도 지금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 결과 나오면서 보면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제 법률적인 문제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옮겨가고 예. 싶은데 네. 지금 도의회 차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검토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의회 차원에서 검토하신 건가요? 이건 그 이호 차원에서 할 수가 없어요. 개인 차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그 의원들도 예. 조례가 들어오면은 변호사가 속해 있는 이 법률 팀에다가 예. 공식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예.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
도 이견이라든지 기타 이견들을 합쳐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우선은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는 도의 법무팀에서 이걸 그 주요 검토 이견을 그대로 100% 반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세한 법 조항은 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지금 충돌이 되냐 하면은 충돌의 우려가 있냐 하면은 그 우리 산림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화재 위험과 안전 위험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지금 현행 그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있는데 주의 단계까지는 괜찮은데 경계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산림 및 인접 지역의 불로키 자체가 좀 금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가 아마 그 해당 사항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산불 경고가 이제 경계가 발령이 되면은 전국의 산림 중 산불 위험 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일 경우에 발령이 되는데 이때 말씀드린 대로 아예 불 놓기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연 이 새별 오름이 산림에 해당되느냐 산지에 해당되느냐 아마 그 부분이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은 의회에서 검토하기로는 이건 전혀 이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검토를 하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그 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보고서를 봤어요. 보고서를 봤고 거기에서도 지금 그 새별오름 같은 경우는 산림 지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접촉하는 저촉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산림 병해충 방제 등의 경우에는 산림 지역이어도 불로키를 할 수가 있어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예외 사항이어서. 하지만 그 새별 오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들불축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병해충이라든가 아니면 산림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불로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회신 온 이 부분도 뭐냐면 목초지 불로키는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조례로 제정할 경우 상위법과 상충된다. 이 한 가지 이유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2035 탄소 중립도시 실현 등을 추진하고 있는 도정 정책과 맞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제주도에서 사실 보내왔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009년에 경남 창녕군에서 화황산 억새 태우기 행사하면서 큰 사고가 났었고 그때 다수의 사망자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책임 공방이 이루어졌어요. 어디와 어디가 책임 공방이 이루어졌냐면 당시에는 이 불태우기를 허가하는 부서가 산림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산림청과 창녕군 사이에서 이 허가를 해준 산림청이 잘못이냐 아니면 이 행사를 집행한 창녕군이 잘못이냐 계속 서로 간에 책임 공방을 하다가 결국은 다수의 공무원들이 상당한 어떤 그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났는데 저는 사실 이 새별오름 불태우기가 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되게 위험성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났을 때 이것을 지금 그럼 허가를 해준다 그러면 결국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모든 책임들을 강요한 이걸 조례로 시행 제정한 도의회 같은 경우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산불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과 지금 소방 그 안전 요원들이 사실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어떤 행정적인 손실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그러니까 소방 안전에 신경 써야 될 분들이 다 거기 가서 이 이틀간의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 뭐냐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해버리면은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뭐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제 법 체계 안에서 서로의 주관, 의견을 좀 듣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야기 잠깐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는 뭐냐면 최근에 들불축제 같은 경우가 이게 축제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계속적인 어떤 자연재해적인 요건, 강풍이라든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화재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축제가 계속 중단됐던 경우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는 사실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들불축제가 예산이 거의 15억 정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정도 계속 준비를 했는데 하루 전날, 이틀 전날, 며칠 사이에 날씨의 상황을 보면서 이 행사가 취소되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날씨 상황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행사에 이 온 행정과 15억 이상의 돈들이 투입되는 게 맞는가?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일단 상위법에도 좀 충돌 한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다음에 이제 안전 문제 좀 제기를 하셨었고요. 자, 여기에다 이제 반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들불 축제에 이런 그 문제가 있고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정책개발연구 청구 들어올 때 예. 그걸 포함시켜야 돼요. 그때 예. 당시에. 그럼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때 거론은 제가 했어요. 예. 법적인 문제가 없다. 예. 그래 했고 그다음에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도정 질문 2번을 할 때 2번 다 예. 불의 위험성은 있다. 하지만은 제주시장하고를 생각은 더 잘 할 수 있다. 예. 그런 답변을 제가 얻어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그 샛별 오름이 위치가 예. 우리 한라산 인맥하고는 좀 달리 돼 있거든요. 한라산 번질 위험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이게 산들은 오름은 우리 368개가 있는데 예. 샛별 오름은 그 오름이 별도로 떼져 있기 때문에 예. 한라산에 이렇게 번질 위험은 없다. 뭐 장담은 못하지만은 예. 좀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 음. 그 다음에 옆에 산이 하나 있는데 예. 이달봉이 있는데 거기 한 400m가 돼요. 예. 오름과 그 다음에 샛별 오름 자체가 전체가 목장용지였거든요. 근데 일부 2011년도에 예. 그 들불 축제를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용이하기 위해서 그 초지 조성 허가된 사항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들불 축제장으로 초지 조성 장소가 아니라 초지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들불 축제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행사장 예. 바깥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일반 시설들은 그 용도를 바꿔놔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샛별 오름 자체는 아직도 초지 목장 용지로 돼 있습니다. 예. 이 법적으로 변경을 못 시켜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 위험성이 있다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불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불을 붙이지 않아도 좋다. 예. 들불 축제를 계속을 하는데 그 어떤 방법을 달리해서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발의가 돼 있지만은 우리 이회에서는 그것을 존중을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예.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정하기 전 내용을 개정하기 전에 제주시장이 또 뭐냐 달집 태우기를 하겠다 이제. 예. 그 이제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하겠다 그랬죠. 그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거는 달집은 그 샛별 오름에다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산림법에 의한 허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달집을 태우겠다는 것은 그것도 이제 달집은 이 오름을 산지를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 그러니까 조형물을 거기다가 태우는 거죠. 오름에다가 그 초지나 지금 거기 새들이 있거나 억새들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앞부분이라도 얹어 놓을 거 아닙니까? 예? 안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불을 붙이고 안 붙이는 것은 도지사나 시장이 예. 판단해서 허가를 묵장하게 권한을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뭐 예를 불을 안 붙여가지고 우리가 전에는 그 달집이라든지 그 목초지를 태우면서 화약을 써가지고 네. 이 불꽃놀이를 했잖아요. 예. 이젠 불꽃놀이를 못 합니다. 그 불꽃놀이 대신에 뭘 하냐? 이 어떤 드론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그 빛을 통해 가지고 미디어 아트 말씀하시는 거죠. 미디어 이것을 예. 통해 가지고 우리 그 들불을 형성화하겠다. 예. 그런 계획이니까 이거 어떤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행정시장이 생각하는 것이 맞아떨어졌다. 예.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불을 붙지 어느 도지사라든지 시장이 앞으로 예. 나와가지고 불을 붙이고 싶을 때는 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그 조례를 만든 거예요.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일방적으로 간 게 아니라. 예. 지금 김순애 위원장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이 상위법 충돌 부분과 지금 안전 문제 두 가지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하신 거고 안전 문제가 이제 화재가 번져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100% 장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그것은 이제 허가권자가 그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하면 되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던 거고 상위법 충돌과 관련된 문제도 이미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의회에서 검토를 했었고 그다음에 허가권자의 권한이지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달집도 태우는데 왜 이걸 못 하느냐. 예.
그것도 이미 그거는 이제 검토가 이미 다 들어갔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판단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론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 사실 이 조례가 구체적인 의미가 결국 도지사님에게 불을 넣어라라고 예. 약간 압박하는 조례. 아, 예, 이게 너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당신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이게 또 주민들을 원하니까 새별 오름을 태우십시오. 결국 이 압박하는, 이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 임의적 조항으로 넣어놨잖아요. 예. 처음에는 강제 조항이었다가 지금 임의적 조항으로, 이게 살림법이라든가 결국 허가권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임의 조항으로 넣었었는데, 그 모든 판단들을, 이게 살림법의 어떤 위험이라든가 안전의 위험이라든가 사실 화재 위험이라든가 아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100% 담당할 수 없는 거고, 결국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모든 책임은 결국 도정이 져야 되는 상황에서 이 조례까지 딱 넣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압박을 가지면서 불을 넣는 게 타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넣으라는 허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예. 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 저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저는 지역 주민들은 충분히 이런 조례를 발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는 도의회의 그 판단에 책임이 있는 거고, 전문위원들 같은 경우도 아주 정말 법적인 것들을 해석하니 도지사가 허가하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조항들을 찾아낸 것이지, 이것이 지금 살림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은 다 적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것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이 지점들을 찾다 보니 도지사의 허가사항이라는 단서를 사실 이렇게 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 조항으로 변경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례에 이게 상임위에서 아무런 어떻게 토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통과되고, 그리고 도의회 자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 한 분뿐이신 거고 대부분 다 찬성으로, 이게 어떤 토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그 의결이 된 것인지 예, 예. 정말 이렇게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지난 그 수경 정책청구위원회 어떤 권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타당한 부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기후위 시대에 대응하면서 생태적인 어떤 지금 그 가치들을 존중하는 그런 조례를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만들라는 것들이 굉장히 예, 예.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이 도의회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논의들이 전혀 되지 않았는지 정말 예, 질문을 정리해 던지고 주십시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이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를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의견을 존중을 해가지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거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토론이 됐는지. 의원들이 왜 토론을 아는 것 같이 얘기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토론 내용을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제가 그 내용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까? 상임위 공개가 회의록. 되죠. 그거 한번 그다음에 참고해 주시고요. 본회의에 넘어가서 그게 뭐 어떤 찬반 토론도 예. 안 나왔지만은 본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없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투표 결과로 그게 의견들이 나온 공개된 거다라는 거고, 말씀이신 거고. 그 다수가 33명이 동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되고 그다음에 도지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상위법 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예, 이게 불법하다 우리 이견이 있거나 예, 그다음에 도지사가 이게 제주도 여건에 맞지 않다 해서 제2요구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예. 20일 이내에.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없기 그 때문에 이제 아마 13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일 이내에. 예, 그러니까 이번 달 13일 내가 이제 20일 아니, 아닌데. 그러니까 뭐 들어오면은 판단하는 거고 저는 도지사도 실력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제2요구를 하는 것이. 그래서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다투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들불 축제를 하라 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조례에 의해서 만일에 축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적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이제- 농담이 아니 아닙니다. 그게 정치적인 부분인 거고. 네. 근데 제2요구를 할 수 있는 목적 자체가 그런 정치적인 부분도 있겠으나 혹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검토해봤는데 산림법이랑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혹시 제2를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혹시 그 좀 도 쪽의 의중은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아직? 아직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하나 얘기를 할게요. 예, 예. 제주도가 제일 문제가 그래요. 행사 축제 있잖아요. 예, 예. 제주도의 지정 축제가 2024년도에 최우수 축제가 탐나국 예, 예. 입춘굿입니다. 음, 그 다음에 제주 해녀 축제가 우수 축제.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광역 축제 중에서 그런 거예요. 유망 축제가 제주 틀불 축제가 그때 포함됐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도 예. 어이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오족 축제가 없으면은 들불 축제가 유망 축제로 간 나이네. 예? 이거 우리 전국에 예. 문화관광 축제였었는데 엊그저께만 해도 이거 빼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예산 투입이 예. 2023년도에 축제 관련이요? 축제 관련 예산이 예. 한 554억 정도가 됩니다. 예. 축제, 행사하고 축제가 554억 예. 되는데 이게 비율이 0.93%예요. 그래서 이게 전국 시도에 굉장히 하위급에 속합니다. 제주도는 관광을 먹고 사는데 제주도가 이 관광 관련해 가지고 예, 예. GRDP가 한 80% 내외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소득을 창출하는데 도시인데 이 축제, 이 행사 축제가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유망했던 축제였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폐지할 이유는 지금 뭐 안전상이나 법률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걸 폐지해야 되느냐 그 의견을 갖고 계신 거고. 판단해서 예, 예. 잘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의회에서는 도정을 넘긴 상태고요. 예, 그렇죠. 본회의 통과가 됐으니까.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제2 요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직 가부간의 결정이 안 된 상태인 것 같고. 아니, 도지사가 하면 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도의회에서는 예. 정말 그 지금까지 이제 제2요구 들어와서 올해도 예, 예. 하나는 통과시키고 하나는 거부해서 지금 행정소송 간데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예, 예. 뭐 그것이 이제 법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절차대로 절차대로 가자 가는 거고 말씀이신 거고. 지금 이제 김수현 위원장께서는 지금 제2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시민단체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요거를 당연히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연히 제2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그냥 놔뒀을 때 저는 앞으로 도지사님의 허가 권한으로 지금 임의 권한으로 놔뒀었는데 제주도청의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 예. 그리고 사실 이런 개별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실 모든 축제들이 또 본인들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라는 게 우후죽순처럼 저는 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조례의 취지가 원래 뭐 농촌 지역 세시 풍속 재현과 전통 농촌 문화 계승을 발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취지로 이렇게 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모든 게 저희가 전통을 계승한다라는 게 그 의미를 계승한다라는 거지 그 형식을 그대로 계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제사 같은 경우도 현대 들어서 굉장히 많은 형태로 예, 좀 간소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의미를 살리면서 형식 같은 경우는 이 변화하는 시대상 기후위기 시대상에 맞춰서 새로운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위험과 아니면 기후위기 시대와 생태적 위험과 모든 것들을 다시 알겠습니다. 안고 있는 예,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도 한 그러니까 말씀만- 블로기가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예.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 한 말- 30초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딱 30초로 저희가 끊겠습니다. 우리 이 들불 축제는 그 일본에서도 뭐 100년 이상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구마모토현에 아소초원 들불 축제가 있어요. 이 면적만 해도 한 16,457헥타를 태웠는데 이게 제주 초지 면적에 맞먹는 양입니다. 30초 다 돼가는데요. 예. 결론을 좀 그래서 말씀해 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불 축제는 예. 어떻든 우리 제주도에 여러 축제가 있지만은 이 축제다운 축제가 없다. 예. 그 알겠습니다. 조례 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정부의 문화관광 축제 정도 되면은 이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아무 아무 축제나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정부에서 추천할 만한 명분 있는 축제는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취업하는 알겠습니다. 것도 하나의 우리 자, 제주도의 역할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1분이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저희가 좀 시간을 많이 못 들여서 죄송하고요. 사실 들불축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도 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도지사의 결정을 한번 지켜보면서 그 후에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그때 저희가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들불축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매년 개최되는 수많은 축제 중에 들불축제가 제주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제주의 가치를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구현을 해왔기 때문일 겁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시대적 추세와 맞느냐라는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매년 무사 안녕과 소망을 기원했던 축제인 만큼 그 가치를 말할 수 있는
다른 좀 해안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사기획 이슈에 있다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